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BS 뉴스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일본의 전 내각총리 대신이자 현직 중의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상황을 남기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8일 11시 30분경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2번의 총선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닥터 헬기로 지역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오후 5시 3분경 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야마가미 데스야로 해성자위대 재직 중 배운 총기 지식으로 사제총을 제작해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가미 데스야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정치적 원망은 없으나 특정 종교단체에 빠진 어머니 탓에 집이 엉망이 됐다 라며 아베 전 총리가 특정 종교단체와 관계를 짐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살 당시 일본 경찰 경비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베 전 총리에게 7m 이내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 경비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총성이 울린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찰청은 경우 예산으로 정부에게 하나약 218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8월 30일을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날의 성폭행 추락사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난간에서 여학생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장은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 씨는 이날의 캠퍼스 건물 3층에서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하였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A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나다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경찰에 부착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약한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술 중 김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신체 일부를 들어 올리는 상황을 말하며 밀었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폭행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씨를 중간간 체포죄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하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8m 높이 창틀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추락,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김 씨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9월 1일에 열렸습니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살인으로 징역 20년 이상이거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김 씨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장은솔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가 저작권을 무시한 채 외국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한국을 넘어 중화권에서도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유통 콘텐츠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드라마의 제목만을 받고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성행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월달 한국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에 이어 갯마을 차차차,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의 콘텐츠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 유통되어 제작사와 정식 유통사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웹툰의 경우도 최근 드라마화된 유미의 세포들, 사내 맞선 등의 웹툰도 불법 유통되었습니다. 대형 불법 유통 사이트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컸는데요.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잠재 피해 규모는 약 6조 6,6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련 기업 관계자는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불법 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플랫폼으로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모니터링 언어를 늘리며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웹 콘텐츠 저작권 창작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최대한 예방하겠다 밝혔지만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중국 당국의 태도와 계속되는 불법 시청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많은 피해를 불러온 폭우에 관한 소식입니다. 올해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일반적인 폭우와는 다르게도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 더 많이 내렸습니다. 평년의 경우 장마 때 여름철 비의 절반이 내린다는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더 자세한 피해 상황 이다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는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6월 21일 시작됐고 7월 24일에 끝났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여름철 강수량의 절반 넘는 비가 장마 이후에 쏟아졌고, 또한 이번 폭우는 산사태, 저지대 침수, 매물 역류 등 막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중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강남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남매가 맨홀 뚜껑에 빠져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남매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살피기 위해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남매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빗물이 차올라 차를 운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은 인근 건물에서 기다렸지만 멈출 기미가 없었던 폭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차량으로 향하던 중 두 남매는 맨홀에 빠졌고, 이들을 찾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서울광역구 신림동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일명 신림동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어찼던 서울광역구 신림동의 주택가. 건물과 담벼락 사이 좁은 틈 사이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거센 수압에 의해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갇혀있던 남성을 이웃들이 6분간의 사투 끝에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관은 바로 옆 건물 반지하에서도 이웃을 구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성비 치킨, 당당 치킨이 등장하면서 치킨 시장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강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입이 줄어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데 배달료를 포함해 2에서 3만 원이 훌쩍 넘어가면서 금치킨, 치킨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한 마리에 6,990원짜리 당당치킨을 내놓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당치킨은 출시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종 언론에 반값 치킨이 소개되며 소비자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고, 2010년에 롯데마트가 출시하고 일주일 뒤에 판매가 중단된 통큰 치킨과 다르게 당당치킨은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통큰 치킨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없어지게 되었지만, 올해 나온 당당치킨의 경우 소비자들의 프랜차이즈 가격을 향한 분노에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외식도 어렵고, 또 일반 치킨 가게들도 너무 비싸서 값싼 치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닭이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맛도 있고 기름 냄새도 잘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처럼 당당치킨을 구매한 소비자에 의하면 치킨을 사기 위해 꽤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소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초저가 치킨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조리 노동자들이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수록 높아지는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장마다 하루 40마리 정도 튀기던 치킨을 이젠 140마리까지 튀겨야 하지만 5명 수준밖에 안 되는 노동자 수는 그대로라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조기 출근과 연장 근무, 휴무 출근이 일상이 됐다며 당당치킨은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평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대량으로 원재료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로열티,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반값의 제품을 선보여도 이윤이 남는다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치킨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프라이드 한 마리를 판매했을 때 자영업자들에게 남는 금액은 1,000에서 2,000원 사이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기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세찬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